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시리아로 날아간 미사일이 북미 회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미국이 시리아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한 100여 발을 쏜 것 같습니다. 쏜 것 같은데, 시리아 측의 주장에 의하면 한 70여 발을 격추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미국 쪽에서는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지금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화학무기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발을 쏘아가지고 정밀 시설 3곳 정도를 정밀 타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정밀 타격을 성공하는 데는 그냥 100여 발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한 20발만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은 한 70여 발을 떨었다, 격추시켰다라는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가 조금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중동 쪽의 예를 든다면 이라크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때도 이라크가 굉장히 많은 뻥을 쳤죠, 그죠? 초창기에.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당연히 시리아도 허풍을 많이 떨겠죠. 한 70여 발을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옹호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야 100여 발을 쏘았는데 100여 발이 다 날아가 가지고 목표물에 적중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든 그 양쪽의 편협된 그 주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살펴보았을 때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3곳 정밀 타격이라는 이 뉴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결과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00여 발을 쏜 그것이 얼마 정도의 그 타격 능력을 효과를 보여줬는지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이 3국이 연합해 가지고 발사했던 시리아 공습은 시작했던 그 시리아 공습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회담이 있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로 있는 이 어떤 루트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와 그 동맹 시리아 이란에게 심각한 어떤 경고를 주었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그 파장이 지금 동아시아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소련이 이익했던 그 방어 능력,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라는 얘기죠. 시리아가 방공망으로 미국의 미사일을 격추했다라는 이 얘기, 그것이 사실상 러시아제 무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러시아제 무기. 그렇다면은 그 결과, 지금 나타난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미국이 공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한 50여 발을 쏘았다고 그러네요. 쏘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비해서 약 두 배의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의 의미는 어, 미국의 의도에 미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그게 가미됐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미국 내의 그 국내 정치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회담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떤 그것도 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쭉 이렇게 보다면 그 보고 있자면은 이충건 박사든가요? 맞죠? 그분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참 굉장히 그분은 미국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힘과 그 영향력이 아직 세계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러는 그 현재의 지위를 그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차후에 북미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에 들어닥칠 어떤 심각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죠.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는 따르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화의 종료고 대화의 종료의 끝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는 이 과제 때문에 반드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어, 보수 쪽에서 어, 극우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가요? 내가 지금 금방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질 않는데 어떻든 뭐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공격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어떠하든 간에 지금 현재 시리아를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력, 그 의지 그것을 이 동아시아를 향해서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동아시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렇죠. 이 영국은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프랑스 뭐 독일까지 아마 이 유럽 연합이 아마 참여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잠수함, 항공모함 뭐 등 여기 직결시키겠죠. 그죠? 전쟁을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반드시 같이 움직일 테니까 절대로 미국 단독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그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그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리고 공격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북한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격이 결국 북한에 한정이 된 공격일까 하는 것은 매우 의혹스럽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공격을 만약에 감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 공격을 했는데 얻어맞기만 했다. 100여 발을 쏘았는데 반격 한 번조차 못한다라는 이런 상황 같으면은 미국과 프랑스와 이 영국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이 북한을 포격할 겁니다. 그죠? 포격합니다. 그건
요번에 시리아에서 던진 이 메시지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이라크에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결과가 있었죠? 미국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 이라크가 아무 저항을 못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저항을 못했을 때에 언제든지 서슴없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쟁이라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치 히틀러와 같다. 히틀러가 어떤 존재죠? 러시아를 침공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엄청난 육군의 손실을 봐가면서 막아내었던 그 히틀러 전쟁을 치르면서 히틀러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공포의 대상, 그죠? 침략의 대상, 그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것을 힘을 합쳐서 뭐 일본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물론 대한민국도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격을 시작한다면은 북한이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이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언제든지.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충건 그 박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동영상이 많이 뜨고 있는데 또 이동복 그건 맞습니다. 이동복 뭐 박사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대요. 북한은 미국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공격하면 엄청난 어떤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북한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이 전제 조건이 꼼짝 못하게끔 북한이 반격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그 가정을 하는 상황 하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반격을 한다라는 그 가정을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달라지는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예를 든다면 이 괌의 기지를 괌 기지를 아작낼 수 있다. 그죠? 아작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 건가? 예를 든다면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요약해서 코피 터뜨리기 작전 뭐 그거와 같이 미국 본토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은 프랑스와 영국이 전혀 본토의 그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 그 보장이 된다면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충분히 할 수 있대. 시리아와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꼼짝 못하게 주어 팰 수 있다면은 이라크와 같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을 조금 이 가정의 예상이 어긋나 가지고 이 미국의 공격의 시초 공격이라든지 일부 공격에 대해서 괌 기지를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군사력이 갖추어진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상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북한이 군사력을 정강시키고 핵무장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들의 미국이 임시 언제든지 그 임시의 미래의 어떤 시점에 북한을 공격한다라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은 반드시 그 목적의 목표는 최소한 이 괌의 기지를 아작낼 수 있을 정도의 군사를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 공항기지를 박살낼 수 있어요. 이 공항기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태평양의 동아시아를, 동아시아의 이 미국 연합군의 그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심축 아닙니까? 그죠? 이 중심축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 중심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국의 평창이 있죠. 그죠? 중국의 평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평창을 어떻게 막죠? 자, 이 작은 이 무엇 하나를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때렸는데 이 괌의 기지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러면은 미국이 얻은 결과가 뭘까요?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의 워싱턴을 포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합시다. 나아가서 공격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했을 때에 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고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타격했다. 물론 영국이 이미 전쟁에 참가한 거니까 같이 포격을 한 거니까 공격의 대상자를 반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이 ICBM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죠. 왜? 프랑스와 영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ICBM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기가 분명합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싸워서 북한과 영국과 프랑스가 싸워서 북한이 진다 하더라도 설사 져버린다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강력하던 동맹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이 대치하고 있던 이 세력들이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이 프랑스의 본진이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쉽게 해서 어부지리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황새와 조개가 싸우는 데에 어부가 황새와 조개를 둘 다 잡아가 버리더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그런 이 전략상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북한이 전 세계를 때릴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야만이 지금 프랑스와 미국과 이 영국이 지금 진행해온 시리아에 대한 이 공격, 이와 같이 이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과 영국과 이 프랑스가 살아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 세계적인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과시하는 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제의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패권 권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세계의 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그 반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은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적인 목표, 군사력의 증가의 목표가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 한계선이 어딨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과 한미일이라고 하는 연합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의 한계라는 건 최소한 어디까지인가라는 얘기죠. 방어를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미국과 프랑스와 이 영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에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 군사적 한계선은 뭐냐라는 얘기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꼼짝없이 당하고 얻어맞고 가만히 두들겨 패더라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리고 그런 시점의 그 군사력, 그 한계선,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임계점이란 뭐냐 하면은 괌이나 미국의 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보장성이 요번에 시리아의 그 미국 프랑스와 영국과 그 미국의 이 공격성에서 다시 한 번 더 각인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죠? 각인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각인되는 계기가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북미 회담이 열려요.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이 북한의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무엇이 오고 갈까?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주고 뭘 받을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것은 그거죠. 미국이 바라는 것은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작년보다도 한 1, 2년 전보다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그렇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협상을 가지고 있는, 협상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협상을 하자면은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을 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 둘의 관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질 건가 하는 것은, 한쪽은 협상 능력을 가진 것이고, 그죠? 한쪽은 불필요하게 이 힘이 증가하고 있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이 상황. 쉽게 해서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 경제적인 뭡니까 지금 뭐 제재 조치를 통해서 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라 죽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립화 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화 시켜가지고 망하게 하겠다고 그러는 원래 그 제재의 선이 유감스럽게도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 제재라고 부르는 것이, 북한이 북한이 지금 북경에 갔다 왔잖아요. 이라크가 좀 시리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이 러시아가 다시 한번 반발을 한단 말이죠. 이 반발은 뭘 얘기합니까?
예,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다는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력의 확장.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이 통상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예? 통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중근 박사라는 분은 그 미국의 그 막강한 힘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통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맞지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라크 전쟁이 부시 대통령 때 부시 2세가 일으켰던 그 이라크 전쟁에서 깊숙하게 미국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빠졌습니다. 분명히 빠져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뭐 9.12 테러라든지 등등 세계의 그 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지를 않아요. 또 이 중동 쪽에서 내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겠지만 그 금융위기가 다른 게 아닌 미국이 전개했던 세계를 향한 많은 군사작전의 그 효과가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많은 어떤 군비 지출 등등 그것의 실패의 결과가 그러니까 정복전쟁이죠. 정복전쟁의 그 과도한 정복전쟁의 실패의 결과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의 결과가 2008년도 금융위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월가의 그 어떤 탐욕이 빚어낸 어떤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외적인 어떤 이 정복 정책의 과다가 만들어내오는 그 미국 경제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이라크라든지 이 중동에서 손을 뗐죠. 그죠?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의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미국이 경제를 회복하고 지금 많은 어떤 그 좋은 경제적인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드러내고 있으면서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각국에 대해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 적자 경영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비라든지 요번에 작년에 그 많은 출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이 ICBM을 쏠 때마다 전략자산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 군사적인 그 비용 그것도 지금 엄청 올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통상 문제 이거 굉장히 지금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마찰의 갈등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미국의 힘이 파워가 대단했어가 아니고 미국의 위기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지금 남진아해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미국 퍼스트를 외치며 강력한 미국을 외치는 그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중국과 이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충돌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지금 미사일을 날린 거는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북미 간의 어떤 이 회담을 위한 어떤 전제적인 어떤 견제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뭐
뭐 이충건 박사인가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중국의 그 뭡니까 총리죠. 총리가 중국은 아직 미국을 앞지를 능력도 없고 미국과 경쟁할 그런 적수도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중국이 고백을 했다고 그것은 중국의 행복이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마는 난 그 양반의 이 얘기를 듣고 있자면 참 굉장히 순진하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항상 그 느낍니다. 중국은 그렇죠. 그 뭐 미국 어떤 그 사람이 책을 어 그런 제목으로 지었다고 그럽니다. 크라우칭 타이거 그죠?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라는 얘기겠죠. 이, 이 중국인들의 그 대화와 그 표현 그 자체를 그 자체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중국이 지금 유엔의 그 어떤 결의라든지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어 그 세계의 그 혈유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뭐 어떤 유엔 결의라든지 거기에 왜 편성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표준의 그 어떤 가치관을 중국이 잘 따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세계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시세의 흐름에 편성하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쉽게 해서 움츠리고 있는 타이거라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움츠리고 있는 타이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먹잇감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적에게 살살 접근하잖아요. 안 뜁니다. 공격할 의향을 전혀 안 드러내지요. 그죠? 전혀 공격할 의향이 없는 같이 살살 접근해가지고 잠복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튀어나가잖아요.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로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움츠리고 있는 타이거라는 게 그 의미가 굉장히 그렇게 순진한 게 아니고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거를 뭐지, 어, 중국의 총리가 뭐 어떻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의 그 사실상 미국에 대한 뭐 항복 뭐라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난 그런 난 그런 이상한 분들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로 납득이 안 가. 어찌하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남북한 북미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분명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간 임기 4년간의 4년의 기간 중에 해결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다음의 그 어, 재선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큰 어, 밑바탕 밑그 지지대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비핵화라고 그러는 전제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무언가가 어떤 역사적인 진행을 진행시켜야 되겠죠. 그죠?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 동아시아의 이 정치의 흐름을 음,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죠? 그 결과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리아가 시리아에서 이번에 있었던 음,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감행했던 그 군사적인 공격은 결과적으로 현재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현재 이 동아시아, 북한, 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실질적인 군사적인 어떤 균형추, 이 힘의 역학관계, 그것을 아무리 결코 이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 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군사적인 이 관계가 이 현실이라고 그러는 엄연한 이 현실을 두고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풀어 나갈 때에 이 동아시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될 겁니다. 어리석은 그 불장난이나 어리석은 그 모험주의의 관점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가 그 이충건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 주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지는 말아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의 그 마지막으로서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리아 공격에서 미국의 역량, 러시아의 그 어떤 그 반응, 그것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의 공격, 한 30분간 공격이 진행된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한계성. 오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리아로 날아간 미사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